남과 북의 철도와 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이 오늘 오전 10시 북한 개성 지역에 있는 판문역에서 열립니다. 착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 특별 열차편으로 서울역을 출발한 남측 인원은 잠시 후에 도라산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도라산역 상황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1시간 전쯤에 저희가 이제 생중계를 보내드렸는데 맞습니다. 우리 특별 열차가 이제 출발을 했고 잠시 뒤에 이제 도라산역에 도착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역 출발 시간이 6시 49분 정도였습니다. 예. 1시간 15분 거리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1시간 15분을 지킨다면 8시 한 5분, 4분쯤에 도착할 걸로 예. 예상할 네. 수 있고요. 예. 그렇지만 전체적인 행사에서 예정 시간은 8시였습니다. 네. 아마도 8시에 맞추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는데 아하. 네. 어쩌면은 뭐 8시 한 5분 정도에 도착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도라산역까지 이동을 하는 시간이 1시간 15분가량 걸리고 네, 이제 맞습니다. 이 도라산역에서 출경 심사라는 걸 거쳐서 그렇습니다. 북한으로 향하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어떤 절차들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출경 심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는 출국 심사와 똑같은 겁니다. 네. 다만 우리가 남북 관계를 외국으로 서로 간주하지 않고 네. 예. 특수 관계라고 하는 별도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예. 출국, 입국 이런 말을 쓰지 않고 그 대신 출경, 입경이라는 말을 대신 네. 쓰는 것이죠. 예. 출경 심사도 출국 심사 똑같아서 기본적으로 3가지를 합니다. 이제 CIQ를 통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인천공항에 가면 CIQ 구간 이제 통과하잖아요. 예, 네. 예, 예. 그 CIQ가 이제 C가 customs 세관 문제고요. 네. 예. I가 immigration 저 입국 신분 확인이고요. 네. 예. 그다음에 Q가 quarantine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검역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커스텀즈 세금 문제를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네. 세금을 안 내고 들어오는 게 있는지 이거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군지 이름이 뭔지 또 범죄 경력이 있는지 이거 네.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염병 문제를 보는 겁니다. 네. 검역 문제가 이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떤 예전에도 뭐 중동에서 전염병이 예.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지 네, 않습니까? 메르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전염병을 갖고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염병 검사도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출입국 심사 때는 저기도 하죠. 농산물 검사도 합니다. 네. 이제 농산물도 전염병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검사도 출경 심사도 기본적으로 이 3가지 네. 같아서 하는데 다만 이제 참석자들이 기차에서 내리지는 않고 네. 도라산역 출입경 사무소에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직원들이 기차에 올라타서 검사를 하는 아, 오늘은 그럼 다 내리지는 않고 내리지 않고 대기하고 있으면 예. 직원들이 올라탑니다. 그래서 예. 법무부 예. 또 커스텀 이제 관세청 네. 그다음에 검역 중에서 이제 사람 이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올라가서 검사를 하게 됐죠. 이제 농수산물 검역은 아마 우리가 출경할 때는 안 하고 예. 입경할 때 하는 것 같아요. 네. 아하. 그래서 기본적으로 3개 부처의 관계자들이 올라가서 네. 출경 검사를 하는 예. 그런 상황이고 한 30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보다는 좀 시간이 단축되겠군요. 120명이 하게 되면. 예. 내려가지고 예. 건물 안에 들어가서 예, 예. 그걸 절차를 거쳐서 다시 나오고 하는 네. 그거보다는 시간이 좀 절약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죠. 네. 예. 자, 이제 국경을 넘지는 않지만 군사분계선을 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절차가 필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보낼 때는 출경 검사를 하고 네. 예. 북측에서 받을 때는 입경 예. 심사를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도라산역에서 사실은 판문역까지 7.3km입니다. 네. 그야말로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8시 30분쯤에 이제 출경 검사를 끝내고 예. 우리 열차가 출발을 하면 네. 판문역이 한 30분 정도 뒤인 9시에 9시에, 도착할 걸로 네.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입경 심사를 하는 북한에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입경 북한 측에서는 심사를 또 입경 해야 심사를 되는군요. 해야죠. 네. 예. 거기서도 이 사람이 누군지 신분증 봐야 아하. 되고 네. 이 사람이 전염병이 있는지 얼굴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물건에서 혹시라도 그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입경 심사를 그쪽에서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경과 입경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네.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재 이제 남북 관계의 현재 상황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 10분 내외로 10분 정도로 10분 이면은 이동이 뭐 가능한 거리지만 그렇습니다. 출경과 입경 절차가 있기 때문에 네. 넉넉한 시간을 두고 이동을 한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아마 이게 넉넉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 딱 그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지난 공동조사단 때도 시간이 예상보다는 조금씩 지연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8시에 도착을 한다면 판문역에 9시에 도착할 거 예상할 수 있지만 8시가 넘는다면 판문역에 도착하는 시간도 네. 아마도 9시가 넘을 것으로 네. 우리 예상이 되고 아마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는 좀 더 여유를 두고 일정을 잡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착공식 행사가 10시부터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9시에 판문역에 도착하는 걸로 네. 그렇게 일정을 짜놨어요. 네. 이게 아마도 출경이나 입경 심사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여유를 두고 일정을 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역에서도 아까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지만 서울역에서도 한 4분가량 늦게 출발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4분 그렇기 늦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8시 도착은 조금 늦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도라산역이 이제 경의선이라는 게 서울과 신의지를 연결하는 그렇죠. 그 철도인데 도라산역은 우리 측에서 보자면 최북단역, 우리 측에서는 최북단, 예. 판문역은 최남단역이 되는 거고요. 북한 북측에서는. 쪽에서는 최남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착공식을 이제 판문역에서 하게 된 배경이랄 게 좀 있을까요? 남측에서 하지 않고 북측에서 하는 이유. 글쎄요, 그건 기술적인 문제가 좀 개입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철도 연결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판문역까지.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북쪽으로는 아하. 현대화 문제라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착공식이 네. 남과 북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그게 네. 또 주제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결 및 현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은 일부 구간이 되어 있어요. 경의선 중에서 판문역하고 우리 이제 남쪽하고 되어 있는데 네. 이제 그 북쪽 구간 중에서 평양까지 구간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노선이 존재하고 운행도 하는데 네. 속도가 너무 느려요. 시속 20km에서 30km 정도로 지금 측정이 네, 됐습니다. 굉장히 먼저 느리네요. 번에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예. 대체적으로 개성에서 사리원을 거쳐서 평양 가는 그 구간은 네. 20km에서 30km 정도다. 근데 경제성, 열차가 경제성이 있으려면은 네. 평균 시속 45km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20에서 30이라면은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현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평양에서 신의주까지는 속도가 나온다고 해요. 네. 예. 거기서는 50에서 60km 정도로 측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동해에서는 또 다릅니다. 동해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30km 네. 정도. 그래서 거기도 현대화가 필요한데 네. 당장은 이제 경의선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이 있으니까 네. 이쪽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현대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평양에서 개성까지의 구간이 현대화가 필요하고 그것은 판문역에서 평양까지 가는 구간을 의미한다. 그렇게 본다면 기술적으로 판문역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착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의미대로라면 공사의 첫 삽을 뜨는 맞습니다.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알기로는 경의선 철도의 북측의 첫 번째 역이 바로 판문역으로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작하는 의미에서 판문역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도 이제 실제로 공사가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네. 공사가 들어갈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오늘 착공식은 진짜 공사가 시작되는 첫날을 의미하는 착공식은 아니고 네. 예. 착공식과 관련한 이제 이 남북도로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와 관련한 큰 프로젝트를 알리는 네.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북 제재 문제 또 비핵화의 어떤 진전 문제 이런 것들이 네. 아직 기대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적으로 공사가 언제 진행될지는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좀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10분 정도 됐는데 도라산역에 이제 도착할 시간이 된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시각에 네, 지금 화면을 자, 지금, 보시면요. 예, 저희가 기차가- 생중계 그림 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기차가 도라산역으로 지금 이 시각 현재 들어오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상당히 지금 화면을 보시면 천천히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뭐 역에 가까워져서 네. 좀 천천히 들어오는 것 네. 같고요. 9량 정도의 차량으로 열차로 구성이 돼 있고요. 우리 측 인사 120여 명이 착공식 참석을 위해서 이 지금 보이는 이 열차에 탑승을 해 있습니다. 6시 49분에 서울역에서 출발했으니까 1시간 20분 정도 걸렸네요. 그렇습니다. 평소 안보 관광 열차 기준으로는 1시간 15분 정도 보는데 네. 조금 평소 시간보다 늦어졌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우리 왕 기자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내려서 출경 심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뭐 다양한 그림을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열차에 어떤 분들 타고 있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남측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 120명 정도가 타고 있는데 남측 인원은 한 100여 명이고 외국의 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네. 우선 외국의 손님들을 몇 분 소개를 해드리면 8명이 이제 주요 인사인데 네. 그 중에서 아주 특이한 분이 유엔의 대표자가 한 분 계십니다. 네. 예.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서 네. 태국의 수도 방콕에 그 사무소가 있는데 유엔 기구입니다. 네. 이 사무총장 아르미다 알리샤바나라고 하는 사무총장이 네. 오시는데 이분이 아시아 지역 유엔 차원에서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의 개발 사업 지원하는 네. 그런 것의 총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화면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왕선택 기자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도라산역으로 열차, 서울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새마을호이고요. 지난번 공동조사 때는 무궁화호가 북한 쪽으로 향했는데 오늘은 새마을호를 타고 120여 명의 인원이 북측으로 향하게 됩니다. 모두 9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난번 그 공동조사 때는 6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때보다는 그 열차도 늘어났고 탑승 인원도 더 늘어났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판문역에서 열리는 행사에 네. 갔다가 오는 당일치기 예, 예. 행사고요. 예. 그때는 28명의 조사단이 어떤 팀은 일주일, 어떤 팀은 한 10일 정도 예. 북한을 숙식을 하면서 네. 공동조사를 하는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 다르죠. 네. 저도 평소에 도라산역을 뭐 취재 때문에 가보긴 했는데 평소에는 굉장히 한산하거든요. 물론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승강장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취재진이겠죠? 네, 취재진도 있고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상태에서 출경 심사를 받게 됩니다. 네. 예. 그럼 저 법무부하고 예. 또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관세청 네. 이쪽의 관계자들이 이제 이 열차에 올라가서 네. 심사를 하는 그런 네.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들이 또 저 중에 또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열차에서 사람들이 내리지 않는 이유는 열차 객실 내에서 출경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왕성택 기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열차에 사람이 탑승하는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법무부나 이런 분들이 탑승을 해서 출경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출경 심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CIQ 네. 세 개의 부문으로 되어 있고 네. 커스텀 이제 세금 쪽은 관세청에서 하는 것이고 신분 확인은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검역은 이제 보건복지부와 농수산식품부에서 하는데 이제 올라갈 때는 농수산식품부는 하지 네. 않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만 올라가는 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네. 1시간 전 특히 오늘 열차에 보면 그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지금 남북 간 행사에 외국 인사들이 참여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는 남북 간의 철도 연결, 도로 네. 연결인데 지난번 8월 1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하면서 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추진해 보겠다 이런 구상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에 해당하는 초청한 이제 기본적인 나라가 6나라인데 네. 그 중에 이제 몽골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는 것이죠. 예. 거기에 지금 주한 사절 외교 사절과 네. 또 해당 국가의 철도 관계자들이 네. 이번에 초청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합해서 8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에서도 한 분이 이제 대표로 오셨고 예. 그 몽골의 도로교통개발부 장관이 오셨고 네. 철도공사 부사장도 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교통부 차관이 와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국가철로국 차관보 네. 예. 이렇게 와 있고 예. 이제 외교사절 이제 주한 외교사절로는 이제 추거홍 중국 대사 네. 또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 그다음에 남스라이 주한 몽골 대사관의 네. 대사대리 예. 네. 이 세 분이 또 예. 주한 외교사절로 참석을 해서 네. 이것이 이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이번 행사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측 초청으로 해서 오신 거긴 하지만 네. 그만큼 주변국들도 이번 남북 철도 연결에 관심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북한 남북 분단 때문에 섬처럼 살고 있어서 네. 만주 지역의 철도 연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예. 싶지도 않고 네. 알지도 못하고 있죠. 예. 그렇지만 저는 이제 지난 8월에 이 1대1로 관련한 이제 철도 문제 때문에 만주 특별 취재를 좀 다녀왔는데 예, 예, 예.
그때 보니까 뭐 하얼빈역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는 러시아, 몽골, 중국의 철도 연결이 굉장합니다. 네. 이 열차들이 다 유럽 시장을 통해서 유럽 시장을 노리고 유럽 시장을 염두에 두고 네. 굉장히 좀 물동량이 많고 중국 내륙에서도 굉장히 물동량이 많고 이런 예. 것들을 철도로 연결하는 망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만주 지역이 예전에는 우리가 볼 때는 뭐 버려진 지역처럼 굉장히 먼 동토의 지역이다 이렇게 네. 여겨졌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철도의 중심지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일본하고 남한의 엄청난 경제력이 네. 여기에 더해지면은 유럽만 볼 게 아니라 이제 남한과 일본까지도 보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러시아, 몽골 쪽에서는 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네.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하지만 남북 관계가 이제 워낙에 지금 안 좋았던 상황이라서 네. 예.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과 같은 착공식도 하고 하니까 예. 와서 보고 예. 뭐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도라산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도라산역입니다. 네, 저희가 도라산역으로 기차가 들어오는 상황 전해드렸는데 현장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1시간 전 텅 비었던 이곳 플랫폼에 조금 전 9량짜리 특별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한산했던 이곳 플랫폼은 열차가 들어오면서 정부 관계자들과 또 취재진들이 몰리면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취재를 위해서 출입을 신청한 취재진들은 200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대표단 100여 명이 모두 짐을 들고 내려서 출경 열차를 밟아야 하지만 조금 전 왕선택 기자가 설명한 대로 오늘은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서 통일부와 법무부, 관세청 관계자들이 직접 열차에 올라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외국에 갈 때 출입국 심사를 받는 것처럼 북측으로 오갈 때는 출입경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출입국 심사와 비슷하게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소지품 검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절차를 열차 안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에 차질이 없이 하기 위해서 30분 안에 100여 명가량 되는 참석자들의 출경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요. 도라산역 관계자는 9시까지 판문역에 도착해야 하는 만큼 100여 명이 넘는 대표단의 출경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놓고서도 관계자들의 고민이 깊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전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신분이 확인된 인사들이지만 귀빈도 예외는 없이 출경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내내 속도를 내던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던 상황에서 여러 고비를 거쳐 결국 예정대로 진행된 대형 이벤트에 이곳 도라산역은 기분 좋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라산역에서 YTN 한현입니다. 네, 한현희 기자가 방금 전한 것처럼 출경 심사가 끝나게 되면 이제 착공식을 위해서 북한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착공식일 텐데 네네. 행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10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1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행사 자체는 42분 정도에 네. 끝나는 일정으로 예. 되어 있고요. 시작하면은 북측에서 취주 악단을 준비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취주 악단이 이제 음악을 좀 선사를 할 테고 네. 북쪽이 먼저 착공사, 그러니까 착공식에 대한 인사말을 좀 한 5분 정도를 하게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남쪽이 한 5분 정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가지의 특별한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침묵의 서명을 하는 침묵 서명식을 네. 하게 되고, 예. 그 다음에 궤도 체결식이 있습니다. 양쪽 궤도를 연결을 하는 연결하는. 그런 상징적인 네. 행사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도로 표지판을 이제 제막을 하는 그런 행사를 준비를 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식 공연이 잠깐 있고, 그 다음에 기념 촬영을 하고, 네. 그래서 11시에 모든 일정을 끝내는 네. 그런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끝으로 시간가량, 네. 그 지금 행사가 네. 남측에서 열리는 게 아니고 북측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착공식 모습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언제쯤 우리 시청자들이 볼 수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이 실시간 중계가 안 되고 예. 현장에서 이제 우리 취재 기자들이 따라가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화면은 대표단하고 같이 내려오게 돼 아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표단이 2시쯤에 도라산역에 도착하는 그런 일정으로 예. 돼 있어서 화면을 보는 시간은 아마 2시 전후, 예. 2시를 좀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취재진이 돌아와야 그 역사적인 장면을 저희 시청자들도 함께 보실 수 있겠군요. 네, 그렇게 그런 알겠습니다. 일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측 특별 열차가 지금 도라산역에서 출경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네. 잠시 후 출경 심사를 마치고
북측 판문역으로 향해서 떠날 예정입니다. 네. 착공식은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착공식 소식까지 이어진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